반갑습니다. 꿈분석 심리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정선생님 꿈해몽 21탄으로서 꿈분석 심리상담사 교육 내용 및 상세하게 내용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기초역학은 사주팔자부터 배우나요? 기초역학은 사주팔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음양오행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죠? 네네. 같으면은 뭐 산이 높으면 양이라든지 안 그러면 바다는 음이라든지 이렇게 음양,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라는 이런 기초적인 것인데 이 기초적인 것을 응용을 해서 더욱 높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운명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주팔자를 배우기보다는 12달 중에서 우리는 동물적인 감각이 있지만 이거를 식물적인 감각과 그 다음에 24절기를 해서 자연 법칙을 배우는 것을 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 법칙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눈 같은 거 희죠. 네네. 파도가 쳐도 희지 않습니까? 네네. 모든 것을 동물이고 식물이고 희다는 것은 밝다는 것이고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에너지 원의 법칙이라 하고 있죠. 네네. 그런데 뭐 대나무 같으면 마디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스의 법칙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우리는 김치를 담그면 이것은 진이 나오든 효수가 나올 때는 숙성의 법칙이라 이런 법칙을 제가 일반적인 흔해 빠진 법칙이 아니고 연결된 15법칙 이상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은 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풀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해몽과는 차별이 많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있잖아요. 사색법과 명상법은 어떤 내용이며 우리같이 이렇게 보통 사람들도 가능할까요? 보통은 명상이라 하면은 보통 우리가 앉아가지고 뭐 불교 같은 화두를 가지고 화두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라면 개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명상이라면은 제가 생각하는 사색이라면은 뭐 대나무가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마디가 있는 것이 보리라든지 밀이 마디가 있다면 보리와 밀은 열매가 홈이 파졌죠. 네네. 홈이 파졌으면 앵두사두 자두 매실이 홈이 파졌고 앵두사두 자두 매실은 열매가 씨가 하나라면 네네. 그 다음 씨가 하는 개가 보통 잘 없고 그 다음 씨가 많은 수박이나 호박이 있죠. 네네. 수박은 씨가 흩어져서 호박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고추, 가지, 뭐 오이, 수세미, 참외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온도의 법칙을 발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연 법칙을 상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명상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가만히 있어서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라면은 사색법이라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을 바늘에 실기듯이 해서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깊고 조금 약간 정리가 되면서 그리고 또 아주 집중이 되기 때문에 사색법이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충분하게 그 방법을 배우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꿈의 활용법에 대해 응용법이 또 따로 있나요? 꿈을 응용법이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만약에 길몽이고 흉몽이고 태몽이고 뭐 잡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응용이라는 딴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길몽을 더 크게 만들고 그 흉몽을 줄이고 태몽이란 운명대로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잡몽은 평범한 꿈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응용이고 그 다음에 또 남모의 꿈을 활용하는 것이고 또 꿈을 기도로서 제작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종교적 기도법과 뭐 꿈 분석 심리 상담사의 기도법에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는 불교 같은 뭐 무슨 불보살님 위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산신터에서 한다든지 하고 또 기독교 같으면 교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전도회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자기 종교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뭐 성모 마리아라든지 중심 대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저희 꿈본사 심리 상담사는 그런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그 사주팔자에 임해가지고 자기 조상과 연관을 시키는 기도법이 첫째가 있고 안 그러면 자기 목적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종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개꿈을 잠몽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활용하나요?
개꿈 우리가 예를 들어 돌멩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길가에 돌멩이는 흔하게 많죠. 네네. 근데 이걸 어떤 사람 수석을 그 어떤 채집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잡석이라도 아주 가치 없는 돌이라도 이것을 뭐 결에 따라 가지고 이걸 좀 다듬고 또 색칠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놓이는 받침대 또 그다음에 그 위치 방향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달라지죠. 네네. 우리가 사람도 거지 같은 사람도 모욕시키고 이발하고 면도하고 이렇게 넥타이 매면 신사되죠. 네네. 마찬가지로 잡몽이라든지 개꿈도 역시 이렇게 찢고 뽑고 예를 들어 가공을 하게 되면 아주 귀금속이 되듯이 길몽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공부하는데 어렵지는 않나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어렵게 들립니까? 아니요, 그냥 이해가 가는데요. 이건 오히려 어렵죠. 왜 그러냐면 실제 꿈 이야기하면 더 쉽지 않습니까? 예, 뭐 예. 예를 들어 갓난 애기가 바지에 똥을 쌌습니다 할 때 이거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현재 사항을 가지고 꿈을 해몽하는 그 기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거 들리는 게 어렵지 않죠. 아, 그렇구나. 예, 잘 배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